안녕하십니까, S다시입니다. 2026년 2월 19일 글로벌 이슈 브리핑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360억 달러, 우리 돈 52조 원 규모의 초대형 에너지, 광물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지각 변동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는 미케일라 시프린 선수가 12년 만에 금메달이라는 드라마를 썼지만 패럴림픽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보이콧 선언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전국 229개 시군구에 설치 완료됐다는 소식과 함께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한 정부의 고강도 AI 단속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정세 속 놓쳐선 안 될 핵심 뉴스들을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해외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AI 전력 수요와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36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스포츠계에서는 스키어제 미케일라 시프린이 12년 만에 올림픽 정상에 복귀했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선수 출전에 반발해 패럴림픽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의 서한지구 토지 국유화 조치에 대해 유엔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력히 경고했고, 제네바에서 열린 미, 이란, 우크라이나, 러시아 평화회담은 뚜렷한 돌파구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글라데시에서는 총선 압승을 거둔 BNP가 새로운 내각을 출범시켰습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입니다. 일본의 대규모 대미투자 발표로 인해 아직 투자를 이행하지 못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초고령화 시대의 해법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설치를 마쳤습니다. 정부는 날로 진행화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해 AI 감시 기술과 24시간 재활 상담 체계를 도입한 2026 마약류 관리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차세대 에너지원인 소형모듈원자로 SMR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지난 12.3 비상계엄을 막아낸 시민들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되어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자원 독점에 맞서 52조 원 규모의 초대형 에너지 광물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오하이오주의 대규모 가스 화력발전소와 텍사스 원유 수출 터미널, 그리고 반도체 핵심 소재인 인공 다이아몬드 공장 건설에 집중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프로젝트가 AI 시대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고 중국이 장악한 공급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치밀한 지정학적 계산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관세 위협이 만들어낸 승리라고 자평했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가 주도하는 이번 투자는 미일 관계가 단순 우방을 넘어 핵심 인프라를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로 진입했음을 보여줍니다. 스키어제 미케일라 시프린이 12년 만에 올림픽 정상에 다시 섰습니다. 시프린은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 여자 회전에서 압도적인 기량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2014년 소치 대회의 영광 이후 지난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실격과 부진을 딛고 써내려간 완벽한 부활 드라마입니다. 한편 설원의 황제로 불리는 노르웨이의 요하네스 클레보는 크로스컨트리 팀 스프린트에서 우승하며 통산 10번째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했습니다. 두 선수의 활약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끈기와 도전의 가치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스포츠의 축제가 되어야 할 밀라노 패럴림픽이 시작 전부터 파행 위기를 맞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국기 사용을 허용하자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개막식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스포츠 장관은 침략국의 국기가 평화의 제전에서 휘날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EU 스포츠 집행위원회 비롯한 유럽 각국 인사들도 보이콧 동참 의사를 밝히며 국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상 속에서 스포츠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디까지 지켜질 수 있는지 국제사회에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한지구의 토지를 국가 소유로 등록하는 절차를 강행해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1967년 점령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사실상 해당 지역을 영토로 합병하려는 시도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즉각 국제법 위반이자 평화를 위한 두 국가 해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현재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 물품의 절반이 차단된 상황에서 나온 이번 조치는 팔레스타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중동의 화약고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재개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협상에 간접적으로 관여하겠다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핵 개발 대신 협상 테이블에 앉으라 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영국 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란의 핵 무장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방글라데시에서는 민족주의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며 18개월간의 정치적 혼란을 끝내고 새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각국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5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를 확정 지으면서 한국 기업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한국의 투자 이행 속도가 느리다며 관세 25% 인상을 경고한 바 있는데 일본의 선제적인 조치로 인해 압박의 강도가 더욱 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급히 통상실무협상단을 미국으로 파견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투자를 관세 위협의 성과라고 치켜세운 만큼 한국 역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투자 실행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경제적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대신 익숙한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전국적으로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모든 시군구 229곳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집으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는 초고령 사회의 핵심 과제인 살던 곳에서의 노후를 실현할 중요한 발판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2026년 마약류 관리 계획에 따르면 AI CCTV와 냄새를 감지하는 전자코 등 첨단 기술이 마약 수사에 본격 투입됩니다. 또한 공안과 항만의 특별검사팀을 배치하고 국제우편물 정밀 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해 해외 유입을 원천 차단합니다. 특히 급증하는 청년 마약 중독자를 위해 24시간 문자 상담과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단속과 치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차세대 꿈의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SMR 기술 개발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고 전용 연구개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AI 시대 폭증하는 전력을 감당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SMR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한국형 독자 모델 개발과 수출이 탄력을 받으며 글로벌 에너지 전쟁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겨울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민주주의를 지켜낸 주역,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되었습니다. 무장한 계엄군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맨몸으로 국회를 지켜낸 시민들의 비폭력 저항 정신이 전 세계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추천위원회는 한국 시민들은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때 국민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준 가장 위대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후보 추천은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을 넘어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품격을 전 세계에 알리는 뜻깊은 사건입니다. 정세, 산업, 외교, 시장 등 분위기를 정리해드립니다. 정세, 미일 동맹이 자원과 에너지를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로 진화하며 대중국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의 갈등은 올림픽 보이콧과 영토 합병 시도로 더욱 격화되는 신냉전의 일상화를 보여줍니다. 산업과 시장, AI가 촉발한 전력 및 광물 수요가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했습니다. 일본의 선제적 투자는 한국 기업들의 안보 비용 지불을 독촉하는 강력한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 국내외적으로 회복과 돌봄이 키워드입니다. 재택의료와 마약재활 정책은 사회 안전망 복원을, 시민들의 노벨상 후보 추천은 민주주의 가치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오늘 뉴스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생존을 위한 합종연행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에너지와 자원을 묶어 거대한 경제안보 요새를 구축했고 이는 우리에게 더 큰 청구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국제정세는 여전히 살얼음판이지만 국내에서는 재택의료망 완성이나 시민들의 노벨상 후보 추천처럼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힘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와 실리를 냉철하게 챙겨야 할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와 산업에 미칠 영향입니다. SMR 특별법 통과와 미국의 전력 부족 사태는 국내 전력기기와 원전 관련주의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재택의료의 전국적 시행은 헬스케어와 실버 산업의 구조적 성장을 예고합니다. 일본의 대미 투자가 자극제가 되어 조선 및 에너지 인프라 기업들의 북미 수주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변화의 흐름을 읽는 안목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준비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